자, 호준석 대변인하고 우리 장현주 부위원장은 앞서 우리 이 김경진 의원이 이야기했던 여야 간의 정치적 대타협, 뭐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대타협의 정신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과 그다음에 수사 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 본인이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십시오. 오늘 체포영장 바로 청구됐지 않습니까?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좀 지연시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속도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6인 중에 재판관 6인 중에 한 분이 6인 체제에서는 결정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신다고 하지만 이게 만약에 진짜 불가피하게 6인으로 4월 달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국민적인 그 여론도 더 이제 끌어오를 테고 그 상태에서 결정을 안 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2명이라도 우선 임명을 하는 것이 저는 그 차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불출마한다는 선언을 하는 것은 그 가능성 0%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차선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받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헌법 규정인데 그 소추는 기소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계속돼야 된다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그런 해석을 했었죠.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대선 출마하시되 재판은 계속 받겠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유죄 판결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내려지면 그러면 그 법적인 절차에 따르겠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 아닌가? 법적인 양심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그 최악의 상황 우리가 겪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런 사고가 있을까봐 그래도 정부는 안정돼 있어야 되는 거고 정부의 책임자는 유지가 돼야 되는 거고 또 앞서 이제 어느 시청자께서도 말씀하신 재난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은 최소한의 것인데 그런 것들 그냥 폭주해 가지고 마음대로 한 야당이 책임감 느끼고 이제라도 이제 그런 건 멈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김경진 의원님 말씀 듣다가 문득 생각난 건데 이런 상황에서도요. 저는 연말 모임 그다음에 연초 모임 이런 것은 국민들께서 취소하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나 좋지 않은데 유흥을 막 즐기고 그럴 때는 아니지만 차분하게 모여서 결산도 하시고 새로운 새해 다짐도 하시고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현주 부위원장. 글쎄요, 저는 정치적인 대타협의 정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타협해서 해결될 문제가 있고 타협의 대상이 아닌 게 있을 것 같아요. 타협의 대상이 아닌 건 바로 내란이죠. 내란 혐의와 그리고 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해서만큼은 사실상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됐는데 그 공소 내용이 알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도끼로 문짝을 부셔서라도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알려졌잖아요. 물론 대통령 측에서는 또 아니라고 부인하겠지만 일단 검찰이 수사를 해서 공소장이 그런 내용들을 담았다라고 한다면 그냥 상상해서 쓴 내용은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그런 진술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한두 명의 진술만으로 그렇게 공소 제기를 할 수가 없겠죠. 관련된 물적 증거도 어느 정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게 드러난 상황에서 사실상 야당으로서 내란 혐의자들과 내란 혐의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협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은 앞서 이제 호 대변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런 탄핵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형사적인 어떤 내란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피할 방법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거겠죠. 다만 지금 대통령 측에서나 또는 국민의힘에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 탄핵 심판 절차는 피할 수는 없더라도 최대한 지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3인은 빠르게 좀 임명을 해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만큼은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너무 많은 사건들이 가 있는데 사건들은 다 주면서 재판관을 임명을 안 해주면 헌법재판소한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빠르게 좀 임명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6인 체제라서 헌법재판소 이제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그렇다 치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 또 여기는 권한제기 심판까지 또 얽혀 있습니다. 이 부분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헌재 관계자는
권한쟁의는 과반수, 그러니까 4명 찬성이 필요해서 6명 중 4명 이상 의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지만 지금껏도 이렇게 결정한 전례는 없었다. 또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거 진짜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의하는 게 가장 중대한 헌법재판소의 과제일 수밖에 없는데 다른 것보다 우선시해야 될 거기에 이제 권한대행 이제 직무정지에 따른 탄핵이 들어와가지고 또 권한쟁의 심판까지 들어오고 가처분까지 들어왔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난감한 상황일 것 같고요. 또 과연 지금 6명 체제에서 그걸 할 수 있느냐 이 또 다른 논란이 네. 불거질 것도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될지 참 어려운데 결국에 실마리를 푸는 거는 지금 헌법재판관 이 공석을 정상화시키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실마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정원에 따른 논란이 해소가 되고 그러면 그에 따라 지금 순서대로 지금 제기된 탄핵소추안들을 심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만약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독수 권한대행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서 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그 정치적 논란이 또 커져서 또 야당이 이걸 탄핵하는 그런 상황이 오고 그 다음 대행이 들어서고 그러면 정말 이거는 이 그야말로 파행,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국정의 뭐 추락 이렇게 가게 될 텐데 그런 상황은 최소한 만들지 말아야 되고요. 아까 이제 정치적 타협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정치적 타협 방안은 그렇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국회에 선출된 사람들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의 타협은 있을 수 없고요. 그건 임명하고 다만 지금 특검법 그 여당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 문제는 이제 제2요구권이 행사됐을 때 제2요구권 행사 안 할 방법은 없잖아요. 당장 내일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기한이 없습니다. 제2요구권이 행사된 다음에는 국회의장이 그걸 언제 의결에 붙이느냐는 그 국회의장 재량에 달려 있어요. 뭐 2주 내에 해야 된다, 3주 내에 해야 한다 이건 없습니다. 그거는 좀 유보하는 것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고 왜냐하면 지금 뭐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은 내란 특검법이 시급한 과제가 될 수 있는데 원론적으로 내란 특검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전국이 교착된 상황에서 서로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는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타협책을 만든다면 그 특검을 유보하고 그리고 최상목 대행은 그 지금 뭐 헌재나 대법원의 견해대로 헌법재판관 세 사람을 임명하는 그런 방식의 절충안이나 조정안이나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서울대 법과대학 82학번입니다. 그래서 조국 전 대표 지금 수감도 있죠. 원희룡 전 장관 동기고 나경원, 송원석,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도 또 동기입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나경원, 송원석, 박수영은 접촉하지 말라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 뭐 영향을 받는다는 건지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말고 네가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라 뭐 그런 메시지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너무 오늘 방송에서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까지만 해도 네. 가령 그 두 분이 재직 중에 아들들이 다 뇌물죄로 구속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잖아요. 네. 그때는 사실은 자식이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게 현직 재임 시절에 수사를 받고 구속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도 대통령의 권위가 훨씬 더 강했던 시절인데 네. 그분들이 다 감수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우리 사회에 남긴 매우 나쁜 정신적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국 장관 때부터 뻔뻔스럽게 이게 뭐 별거라고 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말씀하시는 아니요, 거죠? 저는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뭐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네. 하려고 네. 뭐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뭐 네. 저는 자세히 네. 말씀을 안 드릴게요. 네. 이게 뭐가 문제라고? 검찰이 조작해서 침소 봉대한 건데 그렇게 버팅기는 게 조국 대표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날 어느 날 하루에 9시간인가 10시간인가 스탠딩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렇죠. 네.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보면 다 거의 대부분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확정이 됐던 거 아닙니까?
이재명 당대표도 지금 기소된 항목이 12개고 그게 애시당초에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캠프에서 나왔던 내용들이거든요. 네. 결국은 이낙연 캠프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 최종적으로 수사를 거쳐서 다 기소가 됐어요. 이쯤 되면 사실은 국민들 앞에서 석고대죄하고 정계 은퇴해야 될 상황인데 끝까지 나는 대법원 판결 확정될 때까지 무죄라고 하면서 온갖 법꾸라지 기술을 다 부리면서 법정에 출석 안 하고 위증하고 재판 지연시키고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 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캠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만들었던 윤석열 대통령님도 한동훈 대표 말대로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을 보고 있으면 이재명 당대표 하는 행태나 조국 씨가 했던 행태하고 거의 유사한 행태와 패턴의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어느 순간부터 염치도 없어졌고 정치 지도자들이 부끄러움도 모르는 이 세태로 와 있는데 문제는 집단과 집단의 모습을 가지고 봤을 때 이재명 당대표가 속해 있는 집단들 그리고 그 집단의 공고한 지지 기반인 개딸이라고 하는 당원들의 모습들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유연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대처하는 자세와 태도들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고 있는 우리 당의 당원들의 모습들 또 심지어는 일부 우리 당의 유력 국회의원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들 이런 걸 보면 나라가 완전히 대드락으로 지금 저절로 흘러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이재명 이 두 분이 정계 은퇴를 하는 것만이 대한민국 사회의 활로가 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법 원칙, 헌법 원칙 이런 것보다도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 사회 모두가 좀 깊이 그 방향으로 좀 흐름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장현주 부위원장 네. 반론하시겠어요?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측에서는 자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내란 혐의와 그리고 이 비상계엄 사태 수습에 관해서 민주당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로 계속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이제 앞서 박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상 국민의힘 내부가 좀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포비아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뭐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인지 뭐 저는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요한 건 이 비상계엄 사태로 벌어진 이 내란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느냐인데 이 부분이 다 수습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은 전 별로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오늘 오전에 기사 나오는 것처럼 공조본에서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청구했다라고 하고 지금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체포영장까지 청구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탄핵 심판 절차는 재판관이 6명이고 임명이 더 이상 안 돼서 중단될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겪으신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와 자꾸 연결짓는 내용들을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내란 사태와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게 먼저고 그 이후에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린다면 그때 국민들의 선택에 맡기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헌법재판소가 현재 이제 6인 체제이긴 하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 또 권한기 심판까지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해서 그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그 내용에 보면 사유에 보면 헌재재판관 3명 임명 안 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되면서 그 다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뭐 가능성은 있고 네. 헌재에서도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그렇게 순서를 잡아갈 수도 그러니까 있을 빨리 좀 움직이는 게 어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어쨌든 가장 본질적인 그 지금 이 헌재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 절차를 진행하려면 결국에 지금 3명의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6명의 재판관이 심의는 할 수 있겠지만 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을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하게 되면 결국 서상목 지금 대행이 헌재 3인을 임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런 경우에도 임명을 안 하고 버틸 수도 있죠. 나도 탄핵되겠다. 아 그래요? 네, 물론 그게 이제 굉장히 위헌적인 그런 행위가 될 텐데 극단적으로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이제 그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고 저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거듭 드리고 이게 내년 4월 18일 날 두 분의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때까지도 이 상황이 해소가 안 되면 이제 모든 게 다 멈추는 거고 최악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 가 있고 대통령 직위는 유지하고 권한대행으로 국정 운영해야 되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는데 그거는 모두에게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막아야 되겠죠. 이 문제는 지금 계속 이제 네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큰 틀에서 공감대가 이미 있어요.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해야 된다. 그냥 안 하고서 계속 갈 수는 없다. 그렇지만 여야 합의를 요구했던 한덕수 대행의 그 정신대로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타협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게 특검 법안과 연계해서 그 논의를 하자라는 그 공감대가 있는 거고요. 그 이재명 포비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중국 축구가 한국 축구를 무서워하는 공한증처럼 이재명 대표가 너무 훌륭하니까 아니면 강하니까 그래서 공포증을 느끼고 있는 그런 이재명 포비아가 아니죠.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 저변을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상식,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제가 보기에 헌법과 법률과 윤리와 도덕과 어떤 가치, 어떤 그 시각으로 봐도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사회에. 지금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물론 있죠.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많거나 거의 비슷한 숫자가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수치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그래 잘못한 것 같은데 헌법과 법률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것 없이 오히려 그 자리에 수혜자가 돼서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고 광화문에 더 많은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기현상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냥 그건 법적 심판 안 끝났으니까 대선에 맡겨서 그냥 투표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못 받아들이니까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 계신 분들도 그게 그냥 포비아다.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한번 상식선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고 이걸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뭐 다른 후보는 없는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세 차례 출석 요구 거부를 해서 체포영장 청구해서 이제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서는데 글쎄 근데 이 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들은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상목 대행이 중간에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추상목 대행이 경호처하고 이제 충돌할 경우에. 경호처하고 충돌 자체를 상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압수수색하고 좀 다른 게 압수수색은 보안 시설인 경우에 책임자가 허락해야만 할 수 있는데 체포영장에는 그런 어떤 조항이 없습니다. 법원의 영장에 불응하게 되거나 그걸 가로막으면 공무집행방해가 되고 집단적인 위력을 행사하면 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거든요. 공수처에서 이미 그걸 갖다 경고했기 때문에 경호처가 그런 식의 불법 행위를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만약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이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면 아예 법 집행을 거부하겠다. 그것도 또 다른 공권력을 동원해서 거부하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심각해지는 거고 그건 좀 물리력으로 제압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체포영장 발부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이제 청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 수도 있다죠. 예. 그리고 만약에 구속을 하게 되면 최장 20일 동안 이제 구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제 공수처가 수사를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그 수사 능력으로 이게 가능할까라는 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미 증거 확보될 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검찰에서 전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관련자들, 뭐 검찰, 경찰에서 구속한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 거기 관련 조사돼 있을 거 아니에요. 검찰에서 국방부 장관 조사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국회 청문 과정에서 뭐 수방사령관이나 뭐 특전사령관 뭐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든 또는 대통령님의 변호사 분들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든 저 개인 김경진 판단에 의하면 이건 내란죄가 명확하고 형사 범죄 성립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대통령님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일 뿐이고 그리 어려운 수사도 아니고 그리 증거 확보가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이미 확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능력 없는 공수처가 능력이 출중하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지만 이 사건 수사하는데 그리 큰 문제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윤곽근 변호사, 지금 윤 대통령의 어떤 대리인인데 공수처가 적법한 영장 청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청구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내란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는 없게 돼 있지만 직권남용을 수사하면서 또 인지된 사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제 강제영장에도 집행 응하지 않겠다는 의미죠.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뭐 그런 의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문제 심각해지는 거죠. 아니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검찰이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우리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권한이 있고 그래서 직권남용을 수사하면서 내란죄까지 같이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최초의 검찰의 논리였고 그때 검찰이 체포를 하고 영장을 청구할 때 법원이 그걸 추인을 해줬어요. 됐죠. 예, 그래서 그 논리를 그대로 여기에 대응해 보면 한 윤곽근 변호사님 말씀은 변호인으로서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법원이 결정했던 기존의 사례를 가지고 본다면 그건 그냥 변호인 주장이에요. 자,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직무가 정지 중이지만 SNS 어제 이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 유족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하면서 이제 그 글을 올렸고요. 저 정부가 이제 사고 수습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걸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모습과 달리 장현주 부위원장 이 또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하시니까 그렇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 SNS 올린 거 뭐 기사로도 많이 보도됐고 뭐 국민들 반응이 참 뭐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뭐 의견이 나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이 메시지를 낸 거까지 뭐 비판하기 쉽지는 않아요. 뭐 현직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이 국가적인 참사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거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제가 공수처에서 소환 요청했던 그러니까 3차 요구했던 날이었잖아요. 어제 휴일에 일부러 합니다. 경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사를 다 비워놓고 휴일에 불러서 3번이나 이제 불러서 와서 조사 받으라고 불렀던 날인데 그거에는 응하지 않고 이렇게 SNS로 메시지를 내는 모습이 한 국민들 보시기에는 글쎄요, 저는 좀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이 오고 갔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책임 회피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으면 그 말에 좀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뭐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등, 뭐 이 소환 조사가 다 불법이라는 등 이런 말씀하시지만 저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논리라고 생각하고요. 체포영장 청구했다라고 하니까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영장을 집행하는 것만큼은 그래도 좀 협조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